네, 안녕하세요. 쿠팡에 제가 1999년에 시작했던 포도나무 넝쿨손 작업, 그 당시 제목은 카오스 욕망의 손, 욕망을 가진 그들에게 손이 있다, 이런 제목으로 했던 것 같고, 그 당시에는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,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. 뭔가를 꽉 쥐고 있다거나 놓지 않으려고 하는, 그러니까 식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팬지다 그럼 그걸 손이라고 하죠. 근데 식물 중에서 이거 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넝쿨손, 덩굴손 밖에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이 넝쿨손이 그 이름 자체가 손이기 때문에 그 의인화하기가 참 좋고, 그리고 상당히 해학적이고,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 생각하다가 그것을 작업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1999년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360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랬었는데, 그게 이제 제가 제 1회 사이버 갤러리 전시였죠. 어쨌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소유욕이라던가, 그 다음에 폭력, 이렇게 뭔가 몽둥이나 칼을 든 듯한 폭력,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요거를 이제 2022년부터는 1999년부터는 욕망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쭉 이 작업을 해왔고, 뭐 몇 개 팔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는 그거를 이제 아크릴 박스를 제작을 하고, 이렇게 희망의 손이라는 이건 깃발이죠, 깃발. 어디 정복지나 군인들이 탈환지에서 자기 자국의 깃발을 꼽는 듯한 그런 이미지,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군,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헬리콥터 같은 걸 바주카포로 쏘는 또 뭐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데, 그래서 반군이라는 희망의 손인데, 그들의 그 반군이 곧 우리냐 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뭔가 독립을 향한 희망이겠죠. 그래서 욕망의 손을 희망의 손으로 이제 컨셉을 바꾸고 제목을 바꾸고 여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, 그 욕망의 손일 때는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그대로 채취한 건데, 넝쿨손이 넝쿨손 자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만약에 예전 같으면 제가 뭐 고문 해가지고 토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기만 해도 정말 굉장히 괴로운데, 제가 이걸 보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이제 제가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죠. 지금 이렇게 절규하는 듯한 그런 모양도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바로 선 포도 넝쿨에게 잡힌 이 넝쿨이 절규하는 것 같죠. 이런 건 그냥 저만 화실에서 감상하고, 팔 때는 예를 들면 이것도 뭐 검도라는 이름을, 희망의 선 검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아프지 않게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죠. 이거는 이제 제가 키우는 포도나무 중에 그 장미 옆에서 크는 포도나무가 있는데, 그 포도나무가 장미의 그 줄기를 잡은 거예요. 이건 끼워 놓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가시가 있잖아, 가시. 가시가 있기 때문에 끼워 놓을 수가 없고, 지가 그대로 잡은 거 그대로 굳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무슨 뭐 정말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데,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잖아요. 가시가 달린 좀 더 희망적이고 재밌고, 뭐 어쩌다가 이제 욕망의 손이라는 제목도 도저히 이거는 희망의 손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잔인해 보인다,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
특히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욕망의 손이라고 붙이고 어떤 그 뭐라고 할지 아무튼 제 뜻이 뭔지는 다 이해하셨으리라 보고, 그래서 이번 쿠팡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텐데 이렇게 무기를 둔 손이라던가 깃발 또는 꽃, 그다음에 식량, 수확물 같은 걸 든 그런 손, 넝쿨손들이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, 아무튼 꽤 인기 있었어요. 그 1999년, 2000년에도 이것을 갖고자 하는, 그때는 정말 싸게 팔았는데 뭐 2만 원씩에 팔았죠. 10,000원, 2만 원에 팔았는데 그냥 많이 선물하기도 하고. 그래서 뭐 미국에서 왔던 교포한테 제가 2만 원에 팔았던 기억도 나고, 그거 참 좋았는데, 그 사무라이였는데요. 정말 사무라이 같은 이 칼을 이렇게 막 칼집에서 빼려고 하는 그런 포즈, 정말 멋있는 거 많았는데 예전에 제가 화실에 불나면서 다 불도 타고 막 그랬습니다. 어쨌건 이 넝쿨손 시리즈가, 이 넝쿨손 시리즈를 제가 너무 좀 뭐랄까 독점하고 싶었다고나 할까요? 그래서 2000년에 신문이나 이 방송에 많이 이게 작업을 이렇게 노출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확보하고,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다시 해야지 했는데 2022년이나 돼서야, 지금 뭐 몇 년이 흘렀죠? 99년, 23년 만이네. 23년 만에 제가 이거를 넝쿨손 작업을 다시 이렇게 해서, 그때는 이제 이 아크릴 박스 하는데 5만 원씩 드는데, 그때는 뭐 작품을 2만 원에 파는 때였으니까 이 5만 원짜리 아크릴 박스를 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박스를 해서 팔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이제 좀 완벽하게 이렇게 상품화가 되는 것 같아서. 근데 이거는 뭐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죠. 제가 이 조개 껍데기를 맨 처음에 돌이라던가 도자기,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토막, 맨 처음에 나무 토막에다 이렇게 했어요. 나무 토막에다가 했는데 뭔가 더 의미를 주고 싶더라고요. 이 뭐 돌이나 도자기에다 하기도 했는데, 조개 껍데기로 간 이유는 뭐냐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철학적인 거냐면은 실체가 없는, 약간 그 양자 물리학에서 우리가 파동으로 있다가 잠깐 입자로 우리 눈에 보이는, 그러니까 실상은 허공인 거죠. 이렇게 비어 있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 눈에 이게 입자로 느껴지느냐, 어떻게 만져지냐 하는 문제도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, 제가 이제 평행우주론이라든가 양자 물리학에서 평행우주론으로 넘어가는 거에 좀 많이, 거기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, 그것과 관련된 게 이 조개 껍데기입니다. 껍데기 위에서 뭔가를,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것, 알맹이가 없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여러 활동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, 이거는 허무주의가 아니라요. 그거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, 아주 작은 하나의 현실화된 것, 그것을 이제 평행우주는 확률 붕괴라고 해요. 그 양자 물리학에서 확률 붕괴라고 하는 건데, 파동 함수 붕괴라고 하기도 하고, 그런 느낌으로 조개 껍데기를 쓴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변화가 좀 있었네요. 1999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면서는 이렇게 받침대의 변화가 한 번 더 의미를 줬다. 아마 좀 길어지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